인플레이션이 스탑이라. 대형주가 폭등하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랍죠? 시장의 예측치는요 3.1% 정도 됐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더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제 인플레이션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물론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였습니다. 그러면 올 6월은 전년 대비일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렇다면 기저효과가 작동된 뜻 같다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올라도 적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작년에 9.1%가 올랐는데 거기에 3%가 더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7월에 8.5%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 다음 달 이달이죠, 이달. 이달 7월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는요. 9.1%에서 3.0%가 됐다면 8.5%에는요. 잘못하면 3.6%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저효과라는 겁니다. 작년에 오른 것처럼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오르는 거니까 기저효과가 작동이 됐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스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물가의 핵심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근원소비자 물가지표. 보세요.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예, 작년 6월이 6%였거든요. 예, 7월이 5.9%였고요. 작년 6월이 6%니까 이것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올 6월이 4.8%로 떨어진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기저효과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근원소비자 물가지표는 4.8%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요. 적어도 말입니다. 예,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예, 5%가 아니라 5%까지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8%까지 떨어졌으니까 0.5%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 예측치보다 더 떨어지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광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예, 4.6% 이후로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은 요동칩니다. 인플레이션 잡았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저효과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일단 떨어졌으니까 좋아라. 투자자들은 시장에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주가 난리가 났어요. S&P 500 지수가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0.74%가 올랐고요. 32.9가 올라서 무려 말입니다. 이게 4,5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4,472.16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형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4,472.16이면 이게 여러분 근래 들어서서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1년 2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로 급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지난해 4월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지난해 4월 이후에는. 4,500선에 육박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3거래일 연속. 예.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요. 와우. 이게 본격 상승장이 온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나스닥은요. 1.15%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이것도 말입니다. 조만간 14,000이 가게 생겼습니다. 158.26이 올라서 13,918.96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시작과 동시에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는 대로 유지했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올라갔습니다. 0.25%. 이것도 3거래일 연속 올라가는 거예요. 86.01이 올라서 34,000입니다. 34,000. 347.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예, 대형주는 폭등하고요. 주식시장은 3거래일 연속 계속 올라가면서 저는 거품이 계속 쌓인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리를 안 내릴까요? 인플레이션이 스탑이라고요? 인플레이션 저는 스탑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요. 7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 92.4%는 0.25%포인트 올린다는 거예요. 안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바뀌진 게 없습니다. 동결은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9월에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까지니까 많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게 9월에는 금리를 동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입니다. 7월 26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3거래일 연속 계속 올라갔던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려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예,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고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중에 가장 강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를 올렸을 경우 0.25%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는 저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될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동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미 금리 역전차가 결국 말입니다. 이게 이달 26일이 지나면 2% 금리 역전차가 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돈은 안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고 한일 동맹이 회복됐기 때문에 또 자유진영 연대와 어떤 연대감을 계속 굳건히 해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돈이 무식하게 빠져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입니다. 돈은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도 돈을 믿지 못하지만 돈도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보다는요. 지금 시장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우리는 생업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주식시장에 저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주식의 전문가고 전업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거기에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저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어야 된다. 그러면서 현찰을 쌓아가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신중하고 또 엄청나게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정치적 용어 아닙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투자를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진보적이라는 말은 과감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